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LFP 배터리가 탑재된 후륜구동모델. 이 저온에서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이 자파 현상. 이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수축을 하게 되죠. 이 수축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로 인해서 바사삭하고 유리가 깨지는 이 자파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테슬라의 품질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안전된 품질을 선보이려면 적어도 수십 년의 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신규 업체이긴 하나 전기차 업체에서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 미국에서 다양한 규제들을 만족시키면서 지금 상품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산 테슬라에 있어서는 좀 품질을 어느 정도 좀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저희가 항상 이 QC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중국은 정말 이 품질 관리 부분이나 이 불량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 선진화된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빠르게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고, 중국에서 전기차 밸류체인이 폭넓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중국 산업 전체에 아직까지 후진적인 그런 제조 마인드, 또 QC에 대한 보다 낮은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QC 부분, 품질 관리, 불량과 관련된 대처, 이런 것도 글로벌 기업들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 국산차들도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게 이제 얼마 안 돼요. 2010년 이후에 국산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출시되는 모델부터는 일본 차와나 뭐 유럽의 대표 제조사와 비교를 해도 대중차에서는 크게 품질 차이를 논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67년도에 태동을 해서 대략적으로 50년간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좀 해볼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조금 그래도 수출길이 열려서 상용차 위주로 수출을 좀 해왔고, 전기차는 2010년 이후에 전기차 굴기로 인해서 이제 업력이 10년 약간 넘은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중국차 탈만하겠는데 라고 하는 브랜드가 5손가락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부분, 그리고 또 품질 검수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서 이 불량률을 낮추고, 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걸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델 Y 이 사태도 중국에서 생산된 강화 유리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제조 단계 관련해서, 공정과 관련해서는 뭐 국제 표준을 잘 지키지만 이게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노하우, 제조 노하우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수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업력,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그리고 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불량률을 좌우지우지하는데, 이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그 빨리빨리 최신 모델들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부품 밸류체인을 통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양적 성장에만 지금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는 전면 유리는 고온 강화 방식의 강화 유리처럼 제작을 하게 되면 균열이 가서 파손이 되게 되면 한 번에 전체가 다 조각조각 나버리게 되니까 사고가 나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운전자 시야를 완벽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 가거나 일부만 파손되더라도 시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폴리비닐 부티랄이라는 필름을 사용해서 2개를 붙여서 깨지더라도 이 필름에 의해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측면과 후면은 고온 강화 유리가 들어갑니다. 한쪽 면은 고온으로 다른 쪽은 저온으로 해서 압력 차이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강성을 높이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이나 후면부는 충격이 가서 일부분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바깥면과 안쪽면의 그런 압력 차이로 인해서 파삭하고 전체가 다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강화 유리를 만들 때 일정 충격, 그리고 또 고온 혹은 저온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걸 세심하게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없이 유리가 파손되거나 고온에서 팽창을 하거나 저온에서 수축을 해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그런 검수를 통해 출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생기면 이렇게 스스로 아주 기온이 크게 내려갔을 때 영하 뭐 10도 이하에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유리에 균열이 가고 그 균열로 인해서 자파되는 현상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부품이 이제 중국에서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된 그런 유리들이 공급이 될 텐데, 뭐 새로 유리를 교환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공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정에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강화 유리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테슬라에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스스로 이렇게 자파되는 현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새로운 공정으로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최대한 그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게 사실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후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이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자동차, 중국산 부품들, 이런 것들은 자동차 분야,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재산, 뭐 이런 것들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성은 단순히 시설 잘 확충하고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확보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수십 년간 필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운행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통해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지만 폭넓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업력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업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 기반 시설들이, 그리고 또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품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춰서 미국,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국산차 그 정도 수준으로 따라올 겁니다. 뭐 따라올 수 없다, 중국은 뭐 평생에도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그 정도의 여유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뭘 급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남의 말만 듣고, 아니면 뭐 언론에서 중국 차도 못지않고 세계 시장에 뻗어나가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중국이다라고 하는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문구들이나 기사들을 보고 섣불리 선택을 하시는 건 현명하지가 않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튬 인산철 관련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왜 테스트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경험담마다 참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저온에서 뭐 거리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SOC 예측 지어도 잘하고, 아니 뭐 3원기와 비교해서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이게 막 팍팍 거리가 줄어들고 겨울에 막 반토막 이상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OC가 10% 남았다고 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냥 1%, 2%, 아니면 0%로 주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고, 서로 의견이 막 엇갈립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그런 사용 경험담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배터리는 한 개 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라는 게 이 전지, 하나는 전지인데 이걸 여러 개 셀로 다발로 묶어놓은 게 배터리입니다. 더군다나 전기차에는 이 수백 개, 기본 수백 개의 셀서부터
원통형 배터리는 뭐 4,000개 이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2170 기준으로. 그런데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라든지 밀도, 그리고 또 전지로서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삼원계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이걸 운행하면서 각 셀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삼원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백 개의 셀이 전체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듈로 해서 묶여서 그 모듈이 또 연결이 돼서 전체 배터리 팩을 구성을 하는데 그 모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듈 중에서 하나의 셀 혹은 몇 개의 셀에 불량이 발생했거나 적정 전압에 다다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밀도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건 전체 캐패시터의 용량을 차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분 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온 반응에 있어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주행거리가 떨어지지? 그리고 SOC에서 예측지어 전압 강화현상이 더 크게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량으로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아까는 10%였는데 지금 뭐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 어떤 분들이 받은 리튬 인산철 팩은 그런 문제점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모든 셀들이 다 작동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처럼 정상 작동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라는 경험담이 나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각각의 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하나의 셀 혹은 몇 개의 셀로 전체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이건 전체 캐패시터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뭐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상온일 때와 이게 사용성이 굉장히 크게 차이나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나는 좀 불편해라는 서로 상반된 경험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리튬 인산철도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들이 최적화를 잘 시켜놓고 나름 애를 많이 써놨는데 사자마자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차 상태일 때와 1년, 2년, 3년 계속 반복해서 충방전을 거듭하면서 전기차의 높은 순간 C레이트를 계속 감당해 가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팩이 작동을 했을 때 그때 얼마만큼의 성능 저하 그리고 초기의 SOH와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명 저하가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몇 대 테스트를 해보고 한 계절 지나보고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알아보고 증명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물성 자체가 화학 반응 자체가 활성 반응 자체가 더 뛰어나고 밀도가 더 높고 그래서 전기차의 높은 순간 C레이트에서도 열화가 크지 않는 3원계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확률 장시간 사용했을 때 SOH가 빠르게 하락하는 확률이 3원계가 훨씬 더 덜하고 3원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코나 EV, 니로 EV가 나왔고 지금 벌써 6년째 6번의 겨울을 났고 6년째 운행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3원계는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SOH나 그리고 또 겨울철의 전비 저하나 이런 것들이 예상하는 그 범주 내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데 리튬 인산철은 이제 우리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환경에서 뭐 중국이나 그 외 국가에서는 나름 많이 이게 사용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는 지금 첫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확신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걸 뭐 그렇게 선택을 해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과연 현명하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자마자 갑자기 막 겨울철 되니까 막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면서 뭐 SOH 막 뚝뚝 막 떨어지게 되면 이건 쓰레기예요. 이건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가 사자마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 이게 한 해, 두 해 거쳐가면서 얼마나 성능 저하가 일어날지 아직 미지수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사용자마다 얘기가 달라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시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야 이거는 리튬 인산철 그 호된 맛을 난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결과적으로 리튬 인산철 셀에서 생기는 불량이나 성능 저하, 이 편차가 삼원계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견해들이 더 많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밀고 있는 것들은 리튬 인산철 여러분들이 중국에 전기차 확대하고 대중화시키고 비싼 삼원계 중국 사람들이 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리튬 인산철을 특허를 가져와서 사와서 그걸 통해서 빠르게 저변 확대를 하고, 삼원계 배터리 전지를 만드는 기술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벌자 해서 시작된 게 리튬 인산철이고, 중국에서도 CATL 같은 대규모 1위 기업들은요, 삼원계가 주력이에요. 이 친구들은 삼원계에서 승부를 하려고 하지 리튬 인산철로 승부 보려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중국도 리튬 인산철이 대세라 그러면 리튬 인산철과 관련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리튬 인산철에 거의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삼원계에서 NCM 811 공정 안정화시키고 그 이후에 하이니켈 그거 잡아내려고, 그리고 또 고밀도 삼원계 리튬이온 전지 만들려고 정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가치와 전기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규격의 전지는 삼원계 전지라는 걸 중국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기에서 이제 삼원계 전지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또 반값 전기차에 해당할 만큼 내연차와의 간극을 줄여서, 가뜩이나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경쟁력 있게 내놓으려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가장 지금은 유리하니까 사용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테스트마다 막 제각각 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몇 년 더 지켜보시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을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상반됐을 때 왜 그런 다양한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은요,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국가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전기차 시대의 발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유의 깊이 또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내 자동차로 내 가족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내 이웃의 그런 안녕을 맡기는 핵심 소비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인식적으로 이르다. 신뢰를 주기에는 좀 성급한 감이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그런 자세로, 그런 시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